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소년과 성인지 감수성, 새로운 상식,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성평등 전문 강사 구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주 성교육센터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아마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뭐 성평등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마 요즘 최근에 많이 교육들이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미디어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교육들을 저는 다니면서도 이제 뭐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그 단어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떠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또 어떻게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아직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 생활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상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제목을 새로운 상식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솔직히 말하면 표절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 자료에 제목이 새로운 상식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 교육 강의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자료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꽂혔던 말이 새로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상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영어로는 커먼 센스라고 하는데 그쵸?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앞에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또한 옆에 계시는 선생님도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누구나 다 그건 맞아.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느끼는 것을 상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근데 이 상식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항상 어디서나 똑같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상식이라는 것도 상황이나 어떤 공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일본에서 말하는 상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각 나라마다 각 상황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식이라는 말 앞에 새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죠? 새로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상식이라는 건 우리 부모님도 나도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구도 모두가 서로 같다고 맞다고 옳다고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것이 상식이 되려면 과연 오늘 이야기에서 내일 과연 상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상식이 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는 좀 먼저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 전혀 접해보지 못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저게 이상해. 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우리 사회는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니면 이 지역은 그죠? 그것이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한 상식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상식이 되기까지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면 혹시 여러분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 그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X죠. 혹시 여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친구 있습니까?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 청소년의 흡연도 뭐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히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죠. 우리 사회에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수사반정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960년, 70년대에 한참 막 오랫동안 나왔던 드라마가 리메이크 되어서 새롭게 또 선보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영상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경찰들이, 형사들이 형사하고 경찰, 형사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있는 그죠? 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면에서 보면 실내에서 누군가는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죠? 1970년대는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담배를 폈고요.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재떨이가 있었고 그 재떨이가 사용되어졌고 안방에서 뭐,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는 일은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워서 신고가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네. 어쩌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거죠. 그죠? 맞습니다. 흡연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 그렇다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인지 감수성이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성차별이라든가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건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도 뭔가 불편한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여자애 같이 달려보세요 라는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떤 친구들은 이거 아마 유튜브 동영상으로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동영상의 어떤 실험의 모습인데 캠페인이기도 하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아이처럼 달려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달리는 걸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네. 그러면 실제 동영상에 나온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성인 여성에게 여자아이 같이 달려보세요라고 하고 보여주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달린다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저는 이 달리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누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냥 뭐 이런 모습 같아요.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남성 성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기는 더 이상합니다. 전혀 달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실제로 여자아이에게 여자애처럼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여자아이처럼 달려보세요 하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달리는 모습에는 특별하게 어떤 남자 여자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달리는 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자아이와 여자 성인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된 걸까요? 이 여자 성인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여자애일 때도 이렇게 달렸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예, 아닐 겁니다. 그죠? 열심히 잘 다녔을까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아이는 달리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나는 달린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여성에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자애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머릿속에는 여자애하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여자, 남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혹시 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혹시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뭐 이렇게 그죠? 화장실에 보면 여성은 빨간색이나 붉은색,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파란색이 남자의 색이고 분홍색은 여자의 색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모든 여자가 다 분홍색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모든 남자가 다 분홍색을 싫어할까요? 그건 아니죠. 파란색 좋아하는 남자, 분홍색 좋아하는 남자, 파란색 좋아하는 여자, 분홍색 좋아하는 여자. 이거 모두가 섞여 있어. 개인의 어떤 취향이고 아마 기호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색깔로 이미 성별을 구분해버리는. 당연히 남자라면 파란색을 주고 여자라면 분홍색을 주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씩씩해야 되고 운동해야 하고 여자는 조용해야 되고 그죠? 뭐 상냥해야 되고 목소리도 작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 학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 요런 어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행동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민감하게 찾아낸 감지해내는 성향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막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면 사실 앞에서 말한 질문들이 뭐 이야기들이 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안 울어야지. 남자는 힘이 세야지. 뭐 당연하지. 그게 뭐 문제야. 여자는 좀 목소리가 작고 상냥해야지. 친절해야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뭐해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지 라고 하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모든 남자가 다 힘이 센 건 아니죠. 그죠? 힘이 약한 남자애도 있습니다. 그죠? 체력적으로 조금 약한 남자애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체력적으로 튼튼한 여자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 안에서는 남자, 여자, 무거운 건 남자, 여자는 조용히 쉬운 것만 하는 것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는 것,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이뻐야지. 외모로 여성을 판단하는 것. 요즘 외모로 남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 몸짱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힘이 약하고 뭐 이렇게 키가 작은 남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뭐 반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청소년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아침에 늦잠을 자서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데 사회나 학교에서는 여성을 외모로 혹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화장을 하거나 아니 그 얼굴을 생 얼굴을 보여주기 힘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 반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뭐 냄새 나지? 뭐 여자 냄새가 나지? 반대 남자도 있죠, 그죠?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뭐 저는 그냥 호랑이 냄새가 나지? 뭐 남자 냄새가 나지? 뭐 분명히 우리 간에 남자나 여자나 사춘기가 되면 특유의 체취들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 호르몬의 어떤 변화와 그 어떤 성장의 어떤 과정 중에 생기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냄새와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마 이 그림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마 여성은 청소년기가 되면 그렇죠. 생리를 하게 되면서 이 냄새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성차별적 요소가 생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요즘 많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자 교복은 당연히 치마, 남자 교복은 바지. 뭐 그런 것들. 그죠? 여성은 브라우스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짧고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남자애는 박스형. 근데 보면 요즘은 여성들도 박스형의 어떤 상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교복이 보기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생활하기에 학교 생활하기에 적합한가 공부하기에 적합한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운동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춘기 청소년 가운데 어떤 폭력, 그죠? 성폭력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자아이 청소년들의 책임 왜 따라갔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니 왜 짧은 치마를 입었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인지 감수성에서 급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죠? 성차별적 이야기가 됩니다. 꼭 반드시 그런 어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따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건 폭력이 있었다는 거고 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해자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성의 외모 이야기. 뚱뚱한 남자, 키 작은 남자아이. 그럼 살찌고 뭐 뚱뚱하고 키가 작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노력으로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노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외모는 타고난 거고 또 유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성향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외모를 보고 게으르다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치부한다는 것도 성인지 감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죠? 남자아이들은 축구하고 야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게 되고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조적이고 뭐 응원하고 아니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골 때리는 그녀 뭐 이런 것들을 좀 TV 프로그램에 보면 여성들도 충분히 운동을 좋아하고 있고 운동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죠? 반면에 또 섬세한 남성들도 있어서 실내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남자니까 여자니까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여자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웃으면 어떡하냐? 그러다 시집이나 가겠어? 그렇죠. 여성이 시집이 뭐 목적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웃는 것은 각자 성향도 있고 목소리도 각자가 다를 수 있죠. 그죠? 남자가 작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성이 훨씬 걸걸하고 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 거죠. 네, 이 폭력에 관한 문제도 많이 또 회자가 되기도 하죠. 그죠? 남성은 좀 거칠고 육체적, 신체적으로 좀 발달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성차별적 고정관념, 어떤 성차별적 편견,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춘기에 어떤 변화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섬세한 남자아이들이나 좀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남자와 여성의 어떤 고정관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식의 어떤 성적인 어떤 비하 발언으로 상대를 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앞으로의 진로가 제약이 되고 선택에 어떤 제한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별 고정관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아, 아, 죄송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가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서로 간의 어떤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좀 더 나은 학교 생활, 좀 즐겁고 행복한 평등한 학교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차별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남녀 능력 차이가 있다, 없다. 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남녀 간의 능력 차이, 그쵸? 아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맞다, 틀리다,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분명히 신체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발달적 차이도 있고, 뭐 구조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의 차이로 연결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어떤 신체적 차이라든가 성향적 차이로 인한 그 자신에 맞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업무를 할 때거나 어떤 역량을 발휘할 때는 과연 능력 차이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남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이스라엘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타고난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뇌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80%, 92%가 차이가 없고 조금의 한 8% 정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운동 능력은 남성들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하고 반면에 여성들은 분석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남성은 목표 재설정이나 목표를 실패하거나 완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은 반면에 어느 능력이 굉장히 높게 발달하고 있다. 약간의 어떤 성향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능력적 차이로 연결이 되어서 차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예.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 여자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공부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영역만 가지고 능력적 차이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어떤 발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면 되는 건데 역시 어쩌면 남녀 간의 성향 차이보다는 때로는 개인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지금 사회는 어떤가 하면요. 남성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을 한 30%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차별이겠죠. 그럼 뭐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더 많이 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남성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걸까요? 힘이 세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걸까요? 키가 크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을 업무를 수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건 힘과 키와 뭐 이런 신체적 것이 상관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에 의해서 여성이 훨씬 더 능력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20년 신문에 나와 있는 조사인데요. 어, 어리다고 여자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건데 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여성의 차별 경험이 72.2%, 예, 10명 중 7명이 차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깊게 또 볼 게 뭐냐면요. 20대 남성의 차별 경험입니다. 20대 남성의 차별 경험도 40%가 넘어가요. 10명 중 4명이 차별을 받았다? 사실은 이건 어쩌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좋은 사회라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그죠? 평등한 사회라고 하긴 어렵죠. 차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20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으로 우리는 거의 40%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이 더 더해지면 70%의 차별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남성, 여성의 차별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약하고 어리고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차별들이 계속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오지 않은 장애인, 어린아이 이런 애들이 이런 곳에서 더 많은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여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약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혹시 남자도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 차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 차별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남자 간호사회라는 어떤 협회를 단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교육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하고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홈페이지 보면 남자 간호사들 꽤 많죠. 그죠? 근데 이 남자 간호사회를 만든 이유를 신문 기사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남자 간호사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가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어요. 그죠? 보통 40세 이하였고 성차별 사례로는 힘쓰는 일을 전담시키고 병원 내에 탈의실이나 화장실이 부족하고 군 경력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고 보건휴가와 같은 별도 휴가가 잘 주어지지 않고 여자 간호사 그룹에서 의도적 따돌림, 승진 누락 등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남자 여자를 바꿔도 우리가 현실상에서 막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성차별을 떠나서 모든 차별은 약자에게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남자 간호사들은 간호사 세계에서 남성이 오히려 약자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남자가 약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면, 소수의 위치에 있다라면 차별 경험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 성차별 이야기하는 사람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최근에도 막 여러 가지 있죠, 그죠?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묻지마 폭력을 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리고 양궁 선수 안산이 네, 페미니스트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SNS나 이런 온라인에서 뭔가 공격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짧고 단발이란 이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 여성의 어떤 범죄에서 좀 벗어났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페미니스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청소년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고, 뭐 여성이 남성을 이기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페미니즘이 아니냐. 남성이 더 나아가서 좀 최근에 나왔던 르노 자동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동차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공개하면서 그 과정 중에 여성의 손가락 이 모양, 이 모양을 가지고 남성들이 이것은 남성 비하다, 남성 혐오다라는 이야기로 자동차의 어떤 구매 대수가 줄어드는,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 손가락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누군가의 어떤 그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상징들이 일상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혹시 남성 혐오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으로 여성학이라는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학문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 되신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페미니즘은 적어도 남성 혐오가 아니고요.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좀 과격한 용어나 과거형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라고 요즘 그렇게 어, 지금 일컬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남녀 간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요. 또한 뭐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사회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이슈를 할 때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런 그냥 편승, 사회의 어떤 현상에 편승해서 그냥 이게 옳아, 이게 맞아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의지 감수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성인지 감수성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한자 본 적 있죠?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교육자료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교육자료를 하나 발췌한 내용인데요. 질투, 혐오, 방해, 간신, 요염, 노예라는 이 단어 혹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뜻 같죠. 그죠? 존재, 학교, 효도, 문자, 교과서, 호감 이런 단어 어떠세요? 좀 긍정적이고 좀 발전적이고 공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에는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여자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자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자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공부와 관련된 단어들은 아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딱 생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벌써 한자가 만들어진 1000년, 2000년 전부터 그런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 남성이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다는 겁니다. 이걸 바꾼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새로운 상식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청소년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이 된 어른들은 이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새롭게 바꿔가는 것,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TV에 나오는 말 중에 꽃꽂이 요리까지 당장 시집 가도 되겠어. 성인지 감성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집 간다는 것하고 꽃꽂이하고 요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죠? 이 여성에게 어떤 시집,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들을 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성별 고정관념이죠. 꽃꽂이하고 요리하지 못하면 시집가지 못하는 겁니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남성은 꽃꽂이 요리하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 미디어에서 남성은 또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요? 예, 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면 뭐가 좀 이상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 찾기 좀 어려울 건데, 어떤 남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사회적으로 남성의 안경이라는 건 약간 전문적인 게 보이거나 좀 약간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반면 여성 아나운서에게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성이 안경 쓰는 것은 오히려 좀 예의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습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도 안경을 끼고 나오는 아나운서가 있기도 하고요.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 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성 혼자 나오는 그런 모습도 요즘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성인지 감성에 보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학생답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공부 잘하면 학생인가요? 공부 못하면 학생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인지 감성을 높인다는 말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예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답다는 것, 여자답다는 것, 학생답다는 것, 인간답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혹시 모두가 똑같아요? 혹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오늘 이야기해보고 이상한데 뭐가 다르지?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인지 감수성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숙인 그림, 그죠? 어때요? 노숙인. 남자, 그죠? 노숙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배고플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그죠? 우린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점이 좀 빠져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숙인이 여성은 과연 없는 걸까? 예,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노숙인의 12,000명, 2020년 기준으로 그 중에 여성이 약 3,000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4분의 1이에요. 4명 중 1명은 여성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성 노숙인은 눈에 보이지 잘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어쩌면 더 열악한 공간에 빠져 있고 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는 혹시 성차별적인 요소,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생활에서 겪은 성차별적인 언어 혹시 있습니까? 성차별적 행동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시간. 네,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아니 그건 어떤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